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차 교재 2.1절의 행렬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본 행렬이라는 것을 정의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 행렬산들을 취했었는데 지금까지 기본 행렬산들을 통해서 가우스 소거법 같은 거를 이제 실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의 의미가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행렬 곱셈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된다는 것을 확인해 봤었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 이해를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LU 분의 하삼각행렬과 상삼각행렬로 어떤 행렬을 분해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편하게 어떤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역 행렬의 동치 조건들을 봤었죠.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마지막에 했던 건데 가역 행렬의 동치 조건 6가지를 봤었는데요. 한 가지는 가역이라는 거, 그리고 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기본 행렬산들을 통해서 단위 행렬과 행동치가 된 게 만들었는데 그럼 결국은 기본 행렬들을 곱해서 단위 행렬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역이라는 것, 기본 행렬들의 곱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단위 행렬과 행동치가 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행계수가 정사각 행렬의 행계수가 n이라는 것. 그리고 임의의 상수에 대해서 이런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결국은 이런 것이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조건. 그리고 특별히 B가 아주 더 단순하게 이 B가 영행렬인 경우 이때는 해가 하나 반드시 한 쌍 있죠. 자명한 해. 그죠? 이거를 자명한 해만 갖는다는 거. 이 6가지가 모두 동치 조건이라는 걸 봤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일반적인 연립 1차 방정식이 자, 유일한 해를 가질 조건이 무엇인가? 지금 식과 그리고 변수의 개수가 모두 다 n개인 거죠. 다 n개인 이런 상황인데 유일한 해를 가질 조건이 뭐냐면 보시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정리 1.7.16의 5번 경우죠. 그리고 이 나머지 5가지가 다 동치 조건인데 그중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역이라는 거죠. 역행렬을 갖는다는 것. 나머지 조건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 계산을 여러 번 해보지 않고는 바로 알기가 좀 힘들고 가역이라는 거를 그래서 가역이면 역행렬을 곱해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1차 방정식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양변의 역행렬을 곱해서 풀 수가 있었죠. 그럼 언제 역행렬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궁금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이번 절에 배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당황하고 복잡해 보여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 형태 보시면 유일한 해를 가지려면 x의 개수 a가 0이 아니면 됐죠. 그때 해는 다음과 같이 b 나누기 a 또는 a 인버스 b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올라가 보죠. 자, 연습 문제 1.3.4에서 다뤘던 건데 이번에는 식과 식이 2개 그리고 변수가 2개인 상황이죠. 이게 유일한 해를 가질 조건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각각을 평면에 있는 직선의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에 있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평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기울기가 여기서 이 기울기는 A 대 B, 그 두 번째 직선은 C 대 B로 볼 수 있으니까 이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 B가 같지 않는다는 것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지 않으면 되니까 AD-BC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였죠. AD-BC가 0이면 된다.
그래서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2차 행렬 ADCB, 이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바로 AD-BC로 정의합니다. 기호로는 절대값 표시 비슷한데, 예, 양쪽에 절대값 이렇게 하고, 또는 아니면 여기에다가, 예, 디터미넌트의 앞에 약자를 써서 DET, 예, DET, 디터미넌트, 읽을 때 그냥 디터미넌트 읽으시면 된다. 디터미넌트 ADCB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호로 간단하게 그냥 절대값 기호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 값이 0이 아니면 유일한 해를 갖는 거고, 앞에 보시면, 이게 행렬식 값이 0이 아니면 유일한 해를 갖는 것이고, 그건 다시 앞에 보시면은, 예, 동치 조건에서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ADCB라는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2차 행렬의 행렬식, 이것이 행렬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예, 아직도 뭐 확실한 감이, 예, 오기 힘드니까 변수가 3개고 식도 3개인, 예, 그런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앞에와 비슷하게 보면 3차원에서 각각은 어떤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이 3개는 평면 3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해를 간다는 것은 평면 3개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건데, 공간상에서의 평면 3개를 잘 떠올려 보시면은 그러기 위한 조건이란 건 무엇이냐면 임의의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임의의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언제 어떻게 바꾸냐면 평면은 일반적으로 평면 안에 있으면 방향이 2개니까 복잡하죠. 평면을 따질 때는 공간상에 이런 평면이 있다고 하면, 예, 공간상에 이런 평면을 보는 것보다는 이거의 수직인, 결국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법선 벡터라고 하죠. 이 법선 벡터. 이 법선 벡터는 하나의 방향이니까 법선 벡터를 가지고 평면끼리 서로 평행하냐 평행하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2개의 경우에는, 예, 그냥 하나 더 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수직이 되면 두 평면이 평행하다는 것은 각각의 법선 벡터 2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두 평면이 평행하다면 각각의 법선 벡터 2개도 서로 평행이 되는 거죠. 법선 벡터가 평행하지 않으면 두 평면도 평행하지 않고 한 직선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두 평면이 평행하지 않으면 교선, 그러니까 그 만나는 점들이 하나의 직선을 이룹니다. 직선, 그렇죠? 만나는 점들이 하나의 직선을 이루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우리 교재 1장의 1.3.15에서 예제에서 다뤘었는데요.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라고 하죠. 직선과 평행한 이 방향 벡터가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잠깐 멈춰보시고 한번 교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교선하고 남은 하나의 평면 1번, 예, 남은 하나의 평면과 교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평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평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평면과 하나의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는 건 뭘까요? 이 그림을, 예, 그림을 하나 이렇게, 자, 이런 평면과 위에 직선이 있는데 평행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행하다는 것은 아까 앞에랑 비슷하게 이 경우에도 법선의 방정식하고, 예, 법선과 이 직선 2개를 비교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평면과 하나의 직선이, 예,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이 법선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선과 평면이 평행하지 않으려면 교선과 법선 벡터, 평면의 법선 벡터가 수직이 아니면 됩니다. 자, 이건 미적분학 한
또 1 아니면 2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두 벡터가 수직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바로 내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적. 그렇죠? 각각 같은 좌표끼리 곱해서 더한 값이죠. 이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수직이고 내적이 0이 아니면 수직이 아니죠. 따라서 이 조건들을 우리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여기 잘 보시면 먼저 여기 첫 번째 이 방향 벡터와 또 다른 여기 법선 벡터 두 개가 수직하다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 내적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내적이 이 위에 두 개의 내적이 바로 이게 되는 거고 수직하지 않다는 것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식이 3개, 변수가 3개인 경우에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방정식에 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3차 행렬의 행렬식을 바로 이 식으로 정합니다. 식을 3차 행렬의 행렬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식을 한번 잘 보시고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자, 한 가지 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항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요 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보시면 다시 행렬을 보겠습니다. 행렬 여기 자, 하나는 이거죠. A1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값인데 그 뒤에 곱해지는 그 4개의 값은 바로 뭐냐면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죠. 그죠? 이 A12를 포함하는 행과 열, 1행과 1열을 제외한 나머지 4개로 이루어진 작은 행렬, 2차 행렬의 행렬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행렬이 아니면 행렬식입니다. 절대값 기호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항도 한번 보죠. 두 번째 항도 보시면은 자, 두 번째 항도 보시면 자, A1인데 A12가 바로 여기 이 값이죠. 이 값을 뒤에 곱해지는 A21, 23, 31, 33을 보시면 A12를 포함하는 1행과 12를 포함하는 2열을 제외한 나머지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보시면 이쪽 옆에 표시면 A13을 골랐는데 A13이라고 하면 이 값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1행과 3열을 제외한 나머지 이 4개로 이루어진 작은 2차 행렬의 행렬식이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곱하기 3의 경우에 자, 이 관찰을 했으면 그러면 똑같은 관찰을 더 작은 경우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2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이 AD-BC라는 걸 했는데 자, 1차 행렬의 행렬식을 자, A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자, 왜 A라고 할까요? 자, 1차 행렬은 결국은 어떤 거에서 오냐면 A라고 하는 것은 A 1차 방정식을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인데 이런 1차 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이 바로 뭐죠? 그쵸? 이 A가 0만 아니면 정확하게 유일한 해를 갖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이 앞에 개수 A를 행렬식이라고 하면 되는 거다. 하나짜리의 행렬식은 바로 A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시 AD-BC라는 식을 보시면 자,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처음에 A를 골랐죠. A를 골랐어요. 그죠? A를 고르고 A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제거하고 남는 D의 행렬식 그냥 똑같은 D죠. 그걸 오른쪽에 곱하고 그 다음에는 뭘 고르냐면 여기 B 그죠? B를 고르고 이 B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우면 남는 게 C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C를 곱해준 BC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3차 정사각 행렬은 위에 보시면 3차 정사각 행렬은 여기
앞에 하나씩 성분들을 골라주고 더 작은 2차 정사각 행렬들의 행렬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2차 정사각 행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원소들을 고르고 1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소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요. 별게 아니고 n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i행과 j열을 제외한 i행, j열을 제거를 해버리면 크기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n-1차 정사각 행렬이 되죠. 이 n-1차 정사각 행렬을 행렬 A의 aij 성분에 대한 소행렬이라고 합니다. 소행렬. 서브 매트릭스라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아래 첨자로 ij, 어떤 행과 어떤 열을 제외시켰는지 표시해주기 위해 아래 첨자로 ij를 써줍니다. 이걸 소행렬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같은 한번 계산해보죠. 3 곱하기 3 정사각 행렬인데 3차. 자, A12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12라고 하는 것은, 자, 1, 2 성분이 바로 이 값이죠. 마이너스 4, 1, 2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1행 지우고 2열을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소행렬은 이제 뭐가 되냐면, A12의 소행렬은 남은 거 2, 1, 3,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되는 거고, 이걸 다시 요거 지워 안 보이니까 다시 A23을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서 23 성분이 바로 여기죠. 요거니까 1을 포함하는 행 열을 제외시키면 소행렬 A23은 남는 거 5, 마이너스 4, 3, 2 이런 2차 정사각 행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